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 이틀 전에 벌어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건이 보수표를 결집했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인데요. 자, 이 집권 자민당과 또 공명당, 일본 유신의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보수 4당이 압승을 했다는 것은요, 국회 3분의 2 이상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바로 헌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을 내걸었었죠.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세력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른바 평화헌법,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 보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 평화헌법이 76년 만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아베 전 총리의 신념이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우리가 헌법, 이 평화헌법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헌법 바꿔야 된다. 재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신념이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일본이 재무장한다는 것은요, 마치 130여 년 전에 한반도가 구한말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범러시아주의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바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약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마저 재무장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위험스러워질 수 있고요. 특히나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은 앞으로 계속 상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남북한 좌파들의 반일 선동, 일본이 군국주의화되고 있지 않느냐, 일본에 맞서서 남북이 공조해야 된다, 이런 선전선동이 먹힐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한 좌파들의 연대, 남북한 좌익들의 유착, 내부적으로는 연방제라고 얘기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평화체제라 불리는 사실상의 적화가, 그런 그들의 음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아베 총리 사망을 통해서 말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왜 SP, 스페셜 폴리스라고 하는데요, 일본 경시청이 주 인사들을 경호하는 경찰들이죠. 아베 신조 총리를 피격을 막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아베 전 총리 뒤에 있는 공간, 완전히 비어 있어요. 아베 총리가 피격당할 때 뒤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현직 경찰 간부 말을 인용해보면요. 평소의 경호체제라면 생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막지 않는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아베 총리라고 하면은, 그 아베 총리가 물러날 때도 건강의 이행상의 이유로 물러났던 거지, 정치적인 이유로 물러난 건 아니거든요. 60대 중반에 얼마든지 다시 총리가 될 수 있는, 총리를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아니라 하고 있다가 건강을 이유로 그만둔 사람이고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최장기 총리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저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었고 실제로 암살당했다. 평소의 경호체제라면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암살범이 첫 발과 두 번째 총을 쏠 때 그 발포관에 수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타당, 이런 연사, 따당 하고 나가는 총이 아니라 사제총이기 때문에 탕 하고 그 다음에 또 탕 하고 나간 겁니다. 중간에 짧지만 시간이 있었죠. 게다가 용의자는 조준 사격하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경호를 했다면 당황했겠지만 SP는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첫 번째 한 방 쐈을 때 그 다음 발을 쏠 때까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저격범은, 살해범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죠. 사제총을 가지고 심장을 정확하게 겨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방 쏘고 그 다음에 겨누어서 맞은 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SP가 조치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죠. 세 번째 의혹도 있습니다. 경시청이 경호원의 숫자를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경시청이 말이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번에 경호 실패에 대해서 뭔가 국제적인 해명도 필요할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추가해서 아베 총리에게 총을 쏜 이 살해범,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빠진 특정 종교단체 때문에 아베 총리를 쐈다. 그 특정 종교단체의 홍보 영상에 아베 총리가 찬조 연설하는 대목이 나와서 그 아베 총리를 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참 어이없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주간연대 보도에 따르면 바로 그 종교가 통일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살해범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일교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데 통일교 홍보 영상에 아베 총리가 연설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아베 총리를 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홍보 영상이 저도 옛날에 유튜브를 찍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서 나오죠. 그 영상에. 그것도 그 영상 나온다고 총으로 쐈다. 이것도 뭐 앞뒤가 잘 맞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미스테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살해당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미스테리인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마치 1차 대전 때도 그랬죠.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로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아베 총리의 피습으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후폭풍이 일어날지 참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마귀들이 장난이죠. 전형적으로 이런 뭐 미스테리라는 게 사람의 역사라기보다는 그 뒤에 추하도록 악한 영들, 사단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가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과 또 군사적인 열강들의 각축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 한 명을 살해함으로써 그런 그들의 전략이 먹힐 수 있는 개연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반도가 구한말로 돌아가는, 영적으로 봐도 구한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현상이 유지되지 않고 현상이 타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남북한 좌파들의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라든가 우경화의 상황들을 보면서 반일 선동이 더 부추겨지고 또 남북 공조하자. 예전에 이연세 만화 남벌처럼 말입니다. 이런 남북 공조 선전 선동이 더 창궐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남북이 유착되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라고 부르지만은요, 국제적으로는 평화체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문재인이 계속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상의 적화죠. 근데 이 사실상의 적화로 한반도가 흐른다는 것은 한반도가 남북이 영구분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남한의 주사파와 유착된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장기 연장되는, 그러면서 좌익들의 연대가 일어나는 게 연방제 아닙니까? 그걸 평화체제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흐르게 되면은 핵무기가 계속 개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면은 무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폭격을 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죠. 남북이 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폭격으로 무너져 버리면은요, 예전에 94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남북이 유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완력으로 무너져 버리면 남한도 불똥이 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당연히 무너져야 되지만 전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의 적화, 국내적으로는 연방제 통일, 국제적으로는 평화체제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적화로 간다는 것은 핵 문제 때문에 또 실제적인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의 사망은 한반도가 적화 아니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적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죠. 적화된다는 것은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 난다는 것도 교회가 치명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이 마지막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적화돼서 전쟁 나서 교회가 해체돼 버리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각성해서 북한의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핵무기가 더 개량되기 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북한 핵무기가 세계에서 4번째 수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260개 정도가 된다는 건데,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북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타협해야 된다, 협상해야 된다 라는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무장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면은 남북한 좌익들은 더 그것을 협상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한국의 중도층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5년 뒤에 대통령 선거는 남북 협상파,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적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핵무기가 북한이 없애겠다라고 말은 하겠지만은 이게 평화체제죠. 연방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수년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이 ICBM으로, SLBM으로 미국 본토를 현실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버리면은 그때는 미국이 칼을 뽑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적화는 전쟁과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한반도가 적화된다는 것은 전쟁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되죠. 북한 핵무기가 더 개량되기 전에, 그리고 일본의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일본이 무경화돼서 심지어 일제시대처럼 군국주의가 되기 전에 북한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더 팽창하기 전에, 러시아가 더 바로하기 전에, 동북아시아 열강들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 5년 내, 윤석열 정부 5년 내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한국 교회가 선포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들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북한 지도자가 바뀌면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김정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이 북한 지도자가 되는 걸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북한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죠. 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죠. 고레스 왕처럼. 북한의 우상체제가 그래서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복음 통일은 사실은 그 다음, 한국교회가 준비됐을 때 복음 통일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먼저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져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2,500만 주민들의 자유인권 민주주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입술을 열어서 북한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절박한 때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복음 통일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집회는 많이 합니다만은 다시 따라 들어가 보면은 대북지원이죠. 말은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기에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행동에도 모자랄 판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은 북한 체제를 유지, 연장, 강화하는 체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정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북한의 주민들을 돕는 겁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는 겁니다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북한 체제를 돕고 정권을 돕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빵 공장, 국수 공장, 쌀이 아니라 옥수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군대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 결정적인 민족사의 한 장면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적화나 전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구원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마귀들은 계속 속이는 자들이에요. 미혹돼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2편 1절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꾸미게 될 겁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까지 꾸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동북아시아 위에 역사해 주시어 먼저 기빌성이 신이라고 하는 기빌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북한의 태양신 우상 제재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북한 우상 숭배 제재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한국교회 한민족 교회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신을 내려주시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체제 돕는 일들 이제는 중단하게 하시고 북한 우상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고 교회들이 해체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적화 전쟁으로 심판받기 전에 우상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